자, 우리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 건축물에 이어서 또 중요한 적용 대상 물건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대지라는 개념하고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대지 개념은 최근에 시험 문제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한번 좀 보세요. 자,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부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자, 필요한 제공되는 토지가 당연히 대지로 부르겠죠. 지목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 건축법상 건물이 지어지는데 제공되는 토지. 자, 보통은 우리 그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그 필지 개념 1필지를 하나의 대지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지의 범위를 잡을 때 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한 필지 개념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우리 법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한다. 자, 어디까지가 나의 대지냐 그럴 때는 이 공시법 시간에 배운 필지를, 그 필지 면적을 하나의 대지 면적으로 건축법도 인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참고로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자, 동일인이 이렇게 세 필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자, 세 필지를 합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라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세 필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땅 세 필지를 동일인이 갖고 있어요. 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합필을 안 하고도 하나의 건물을 세 필지에 걸쳐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 건물을 위한 요 필지가 세 필지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상 필지,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건물의 대지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합필하지 않고도. 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의 일부, 이렇게 넓은 필지가 있는데 필지의 여기 일부만 가지고도 이렇게 일부만 범위를 잡아가지고 건물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이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건물을 위한 대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하나 이상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자, 이 두 예외를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예외를 모두 다 인정한다는 개념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자, 공작물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작물을 조금 더 우리 건축물하고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축물인데,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인 건축물인데, 자, 공작물은 자, 지붕 같은 구조가 없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담장이나 옹벽 같은 거, 광고탑, 우리 저 건물 같은 데 위에 보시면 큰 광고탑이나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탑, 크리스마스 장식탑, 무슨 뭐 4.19 기념탑 이런 거 나오면 건축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아까 지붕과 기둥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지만 지붕이 없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 공작물로 인정이 되고, 이 공작물도 잘못해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작물은 잘 보시면 공부할 때 자, 높이가 몇 미터를 넘어야지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높이가 2m가 넘는 담장이나 옹벽. 제가 아까 담장이 자, 2m가 넘으면 별도로 공작물이란 말 쓴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공작물이 되면 별도로 이게 축조 신고서라는 걸 내셔야 됩니다. 축조 신고. 자, 우리 아까 저 건축물 개념에서 우리 앞쪽에서 자, 건축물 개념에서 네, 여기 보시면 이에 딸린 설물, 여기 보시면 이에 딸린 설물인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 있는 대문이나 담장, 여기 담장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담장은 2m 이하일 때. 그럼 제가 이제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단독주택 본건을 2층으로 짓고 마당을 내고 그다 단독주택 담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1.5m, 1.8m로 세우면 그 담장까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허가 신청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공작물로 가셔가지고 공작물에서 담장 높이가 2m가 넘게 제가 담장을 쌓으면 그 단독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 본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 공작물이 2m가 넘는 담장이 돼버리면 공작물이 되어서 축조신고서라는 걸 별도로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장 같은 경우는 높이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2m 이하로 담장을 만들면 그냥 건축물로 한 번에 넣어버리는 거고,
2m가 넘는 담장, 옹벽 그러면 걔네들은 별도의 공작물이 되고 신고서라는 걸 별도로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탑이나 광고판 같은 경우는 4m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6m가 넘으면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같은 철탑, 통신용 철탑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우리 이걸 좀 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2m가 넘으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이렇게 외우세요. 2m 그러면 사람 키보다 일반적으로 넘으니까 2m 넘는 담장,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자, 4m 넘는 그러면 자, 사라는 게 숫자사인데 물건 사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발음이 사. 그래서 이게 물건 사라는 의미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광고. 자, 광고자 붙은 것들은 다 4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3m면 적용 안 받고 4m가 넘어갈 때 4 그러면 광고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요. 2 그러면 담장, 옹벽. 자, 6m가 넘으면 자, 5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좀 이제 암기법인데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고 있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도는 꼴통들 5가지를 외우셔가지고 얘네들이 6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자, 우리 8m가 넘어가면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있었죠. 자, 8m 넘어가면요. 자, 고가 수조 이게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자, 물탱크 같은 게 8m가 넘어가면 우리 공장 같은데 물을 많이 쓰는 공장에서 고가 수조 8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 8m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8m 이하일 때 자, 다른 것들은 8m가 넘어가는 고가 수조인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자, 조심할 게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 고가수는 8m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자, 9m 높이의 고가수조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9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 그러면 자, 기계식 주차장은 아까 기준이 8m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죠? 기계식 주차장은 8m가 이하일 때 받기 때문에 뭐 7m라든가 6m 이렇게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9m짜리 기계식 주차장이면 8m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8m 이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아니라 이건 다른 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얘네들은 주차장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공작물 같은 경우는 자, 2m가 넘는 담장, 자, 4m가 넘는 광고, 6m가 넘는 굴뚝에서 장기 꼴통, 자, 8m가 넘는 고가수조인데 8m는 이하가 있다. 기계식 주차장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5m짜리가 최근에 하나 생겼죠.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이런 것들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지하 대표 30제곱미터를 넘으면 그러니까 2, 4, 6, 8 짝수로 나가다가 자,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도 추가적으로 한번 좀 봐두셔서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태양광 지별판 이런 거 있었죠. 5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지하 대표. 자, 우리가 이제 위급 시에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대표도 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돼서 축조 신고라는 걸 별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공작물이 되면 신고 의무. 신고 안 하고 나면 위법이겠죠. 자, 이렇게 공작물을 좀 구별을 좀 하셔서 보시고. 자, 그 다음 용어는 우리가 건축이라는 용어로 한번 가볼까요? 건축. 자, 이제 이거 바뀌었는데 적용 대상 물건이 아니라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 건축법에서는 이 용어, 이 행위가 뭐가 있냐면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선이라는 행위가 있고,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행위가 다 모두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특히 용도 변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우리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용어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가셔서 적용 대상 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건축부터 봐야 되겠죠. 건축. 자,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이축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이축은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자, 먼저 신축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축 얘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 당연히 신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증축입니다. 증축.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항상 기존 건물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만약 2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1층도 100, 2층도 100 해서 연면적은 200짜리. 그럼 그런 건물을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같은 면적을 넓히거나 높이나 층수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면 다 증축이 되는 거예요. 기존 건물이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넓히거나 위로 이렇게 높이를 증가하는 행위는 다 증축공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개축인데요. 자, 개축은 철거하고, 자, 건물주가 자, 스스로 자기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한 겁니다. 자,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자, 그러면 재축은 뭔가요? 재축은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이 철거가 아니라 멸실이 되고 나서 종전과 종전 규모 이하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 철거와 멸실, 건물이 무너진 원리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하면 그때는 개축. 그 다음에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지으면 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이 철거와 멸실 요 차이 가지고 이제 개축과 재축을 보시고 요새 이제 종전과 같은 규모, 종전 규모 이하니까 요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축과 재축을 그렇게 나누시고 참고로요. 재축이 그 작년도에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재축이 종전 규모 이하로만 져야 되는데 작년부터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정이 되어서 이 재축을 할 때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재축이고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도 새로 생겼습니다. 재축 개념에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도 새로 들어갔어요. 보시면 종전 규모를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것도 재축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동수나 층수나 높이 같은 것들이 이 대통령령이나 조례 쪽의 기준에 맞으면 이것도 우리가 재축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재축은 개정되기 전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항상 종전 규모 이하로만 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도 재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축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개축은 항상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만 져야지만 개축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개축과 재축 용어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축,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항상 개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만 져야지만 개축이다. 근데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재축, 멸실 종전 규모 이하. 다만 재축공사가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기준 같은 걸 모두 맞추면 초과도 재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축에만 있는 특이한 규정입니다. 자, 2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부분을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 자, 건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의 기둥이나 내력벽, 바닥, 보 같은 걸 유지하면서 건물을 들어서 살짝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게 이전공사. 다른 대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야지만 이전공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대지로 가면 이게 이축이 되면서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길 때만 이전공사다. 자, 그래서 이전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공사는 큰 건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공사, 뭐 2층짜리 소규모 건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살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요, 주요 구조부는요,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 있고,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같은 수평으로 눕는, 누워 설치되는 바닥, 1층과 2층을 나누는 바닥, 그 다음에 이제 보,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지는 보, 그 다음에 지붕의 뼈대를 만드는 지붕틀, 건물 실내 주계단 이런 것들이 주요 구조부. 자, 얘네들은 수평으로 설치가 되고, 자, 우리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자, 이런 주요 구조부도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6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주요 구조부는 개라고 세는 게 아니에요. 6부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둥 부분, 내력벽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보, 지붕틀이란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6부분으로 주요 구조부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면 이게 이전공사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대선공사로 한번 가볼까요? 대선공사. 자, 우리 대선공사는 아까 제가 개축이라는 공사보다 공사 범위가 좀 작으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선 공사보다 더 작은 공사는 우리가 일반 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건축이나 대선, 여기 이 건축 개념에 개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개축 개념하고 이 대선 개념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소는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대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개념보다 개념이 작으시면 일반선으로 넘어가서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로 개축과 대선을 구별하는 건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다룹니다. 좀 안 다루고 대선 공사와 이게 일반선 공사인지 요거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써 있는 여기 대표적인 8가지가 대선 공사예요. 그럼 여기 써 있는 공사보다 공사 범위가 작으면 일반선으로 가기 때문에 걔들은 건축 허가를 안 받는 거니까 대선 공사와 구별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공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3가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기둥, 보호, 지붕틀, 내력벽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한 부분을 선택하세요. 기둥. 자, 우리 건물에 가서 주요 구조부가 6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둥이라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조사해 보니까 기둥이 6개가 있었어요. 근데 6개를 증설 해체하거나 1개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형태로 작업을 하면 이게 대선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 중에서 기둥이라는 부분을 선택했어요. 기둥. 그럼 기둥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기둥이 6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기둥을 1개를 해체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6개 기둥이 있었는데 1개를 해체하면 그때는 5개만 기둥이 생긴 거예요. 5개만 남았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공사죠. 기둥 6개가 균형을 잘 맞게 있다가 지금 1개를 해체해버리면 기둥이 5개만 남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대선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좀 증설 해체할 때는 잘 보세요.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서 여기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그런데 수선 형태, 수선 변경으로 작업을 할 때는 3개라는 조건이 꼭 붙으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붙어야 됩니다. 플러스로 이렇게. 자,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없다. 네,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이 꼭 붙으셔야 돼요. 자, 그런 게 보세요. 자, 우리가 기둥을 1개를 해체했어요. 1개. 자, 기둥을. 자, 1개만 해체했어. 그럼 여기 해체잖아요. 해체는 앞에 개수를 안 따지고 이거 무조건 대선으로 인정이 돼서 건축허가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둥을 1개만 수선했다. 그럼 보세요. 자, 수선할 때 앞에 개수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1개만 했기 때문에 기준 미달이네. 그럼 요거는 대선 공사가 아니라 일반선이다. 일반선이면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지붕틀이나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 한번 해볼까요? 보. 자, 보를. 자, 제가 건물에 들어가서 보를 제가 2개를 증설했습니다. 증설. 자, 우리 증설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증설은 앞에 개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수가 없기 때문에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0개를 증설하든 간에 무조건 증설 해체는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를 2개를 제가 수선하면, 자, 만약에 수선 변경, 이렇게 수선 형태로 할 때는 앞에 개수가 몇 개, 3개가 이렇게 플러스 동시에 맞으셔야 된다고, 조건이. 근데 지금 기둥 2개만 증설하면, 또는 보를 2개만 수선했죠? 네. 2개를 증설하면 대선인데, 이 수선할 때는 2개만 하시면 이거는 일반선으로 분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대로. 자, 기둥, 지붕틀, 보는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자, 증설 해체는 무조건 개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대선입니다. 증설 해체. 자, 이런 거 증설이든 해체가 나오면 무조건 개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선 형태로 나올 때는 항상 요 3개란 말이 꼭 붙으셔야지 3개 이상은 돼야지만 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둥 2개를 수선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선이 돼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요 3가지 기둥이나 보, 지붕틀 같은 주요 구조부는 그렇게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없고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을 맞춰서 대선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을 같이 볼까요? 자, 4번, 8번을 또 묶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위에 거랑. 자, 면적이 없어요. 숫자가 없고 내력벽 변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자, 이거 보세요. 자, 수선할 때는 앞에 숫자가 있었죠?
3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자, 이거 똑같은 원리인데 위에는 개수가 3개고요. 여기서는 내력벽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지 않고 면적으로 재는 겁니다. 내력벽이라든가 건물 외벽의 이 마감 재료는 증설해체할 때는 앞에 숫자가 없고, 자,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수선할 때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수선 같은 걸 할 때는, 자, 내력벽이라 외벽 마감 재료는 증설해체 할 때는 면적을 뭐 10을 하든 뭐 20을 하든 50을 하든 무조건 대선이고, 내력벽이나 건물 외벽 마감 재료는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선이 나와야지만 대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내력벽의 벽면적을 제가 20제곱미터만 자, 수선하면, 자, 요거는 일반선이 되겠죠? 대선이 아닙니다. 수선할 때는 30 이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이면 기준 미달이니까 일반선. 자, 반면에 제가 여기를 증설 해체로 내면, 자, 내력벽을 20제곱미터만 해체했다 그때는 당연히 대선이 되는 겁니다. 대선은 20제곱미터만 하더라도 대선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그리고 자, 밑에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방화벽이나 주계단. 자, 이거 보세요.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주계단이나 이런 피난계단 이런 애들은 증설, 해체, 수선까지 사이즈가 없습니다. 수선까지 사이즈가 없어요, 여기. 아까 우리 여기 내력벽 같은 경우 할 때는 수선할 때는 30 이상인데, 여기 방화벽 같은 거라든가 주계단 같은 거 할 때는 이 수선할 때도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력벽 같은 경우는 자, 20제곱미터. 내력벽을 제가 20제곱미터만 수선했다. 네, 그럼 요거는 일반 수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이렇게 나오시면 20제곱미터만 20입니다. 20. 자, 20제곱미터만 이렇게 수선하더라도 요거는 대선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선으로. 자, 내력벽 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그 다음에 여기 방화벽이나 주계단 같은 경우는 여기 수선 같은 거 할 때 사이즈가 없으니까 이것도 대선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셔서. 그래서 공부하실 때 대선은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기둥보 지붕틀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3개 이상 수선, 증설해체는 무조건 대선이고. 자, 그 다음에 내력벽하고 건물 외벽의 마감 재료. 요거. 그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이렇게.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주계단은 수선할 때도 사이즈가 없다. 이렇게 7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또 마무리했다가 또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